사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얇아요. 얇다는 게 어떤, 얇다는 게 매도하는 층도 얇고 거래량도 사실 뭐 음, 단타 매매가 많아서 그렇지 음, 실질적으로 주식을 뭐 보유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되게 얇고, 그리고 음, 저는 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국내 증시에 약간 큰 손이 외국인도 있고 네, 연기금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연기금이나 이제 기관들이 이제 네, 나눠줘요. 그 이제 돈을 자 네. 주식을 사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잘하는 데를 선정을 해서 하겠죠. 근데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너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기 트레이딩 경과를 보고 평가할 거야가 아니라 네. 일평가를 해요. 일평가를 네, 한다고요? 매일매일 평가를 해요. 아, 데일리 평가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데일리 평가를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하냐면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벤치마크보다 잘했어? 어, 벤치마크보다 못했어를 평가해요. 어,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시장이 이쪽 섹터가 되게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쪽을 좀 중기적으로 네, 투자해야겠어. 네,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네, 일평가로 만약에 이게 깨지면은 네.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어, 팔아야 되죠. 단타 하려던 저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로스컨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 정도 아래로 가면은 무조건 팔아야 되고, 아니면 안 어, 팔려면은 뭐 사유서도 써내고 막 되게 복잡해요. 아, 결제도 해야 되고. 아, 그런 신념을 지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연기금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하니까 어. 뭐 마이너스 나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benchmark보단 잘했어. 이런 거. 벤치마크라는 거는 어떤 이제 걸까요? 코스피 200 네. 지수, 주가 아, 지수, 지수. 네, 코스닥, 뭐 주가 지수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뭐 오늘 되게 많이 빠지는 날이야. 8% 빠졌어. 근데 나는 내 펀드는 6% 빠졌어. 괜찮아. 그럼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아, 주식이 올랐을 때 뭐 코스피 주가 지수가 5% 올랐어. 근데 내가 3%밖에 못 올랐어. 그러면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거고. 예. 그걸 어렵네요. 일평가를 하니까 와, 펀드 매니저가 잘하는 펀드 매니저로 오래 남냐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냥 여러 종목 쫙 벤치마크처럼 분산 투자하는 거죠. 아, 코스피 200을 거의 다 담아 놓는다던가. 그렇죠. 그 중에 예. 이제 어떤 섹터에 뭐 힘을 줄 수는 있지만 아, 이제 그게 약간 중장기 플레이 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국장은 특히. 맞아요. 잘 된 케이스도 많지만 실패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많을 거 그쵸. 아니에요. 네. 펀드 매니저 출신이라고 다 잘 되는 건 그런 것도 아니니까 아니고, 네. 그런 분들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이제 보통 회사로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대기업에서 이제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뭐 직원 당연히 개인의 능력도 좋아야 되지만 업무를 협력사에 좀 의뢰하거나 위탁을 해서 주고 그다음에 팀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역시 대형 운용사나 투자사 소속으로 펀드 매니저로서 일을 하면 협력사처럼 증권사들을 통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 뷰 이런 거를 좀 받아볼 수 있고 완성된 자료를 보고 또 퍼스트콜이라는 연락을 받고 그리고 또 팀으로 전체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잘 내고 실적이 잘 나오면은 그게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독립을 해서 전업 투자자가 될 경우에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이제 독립해서 본인이 이제 기업을 발굴을 하고 탐방을 다니고 그리고 보고서를 직접 작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런 부분이 스스로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지 않으면 전업 투자자로서 이제 투자를 성공하기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펀드 매니저로 있을 때 어떤 그런 유명세나 이름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이제 그런 실력보다는 뭐 유튜브 뭐 강의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네 활약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편이에요. 꼭 펀드 매니저 출신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다 보면 대부분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막 찾아요.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불법
공식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데들이 있어요. 등록되지 않은 금융회사. 사칭하는 거죠. 유사 투자 자문이라고. 음,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 법인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유사 투자 자문. 투자 자문과 유사한. 유사한. 네. 좀 애매하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1000개가 넘어요. 그런 데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이 유사 투자 자문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냐면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돈을 자기가 맡아서 뭐 대신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고 네. 사실상 주식 리딩방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네. 이제는 또 카카오에서 또 차단을 네. 또 정리를 또 하고는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곳들의 특징이 방송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네.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네. 옥석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정보를. 물량 그래서 떠넘기기를 뭐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제대로 된 스터디 없이 네. 야 지금 2차전지가 좋대 네. 에코프로가 우르르. 저렇게 좋다더라 이러면 우르르 따라 그쵸. 사면은 네 그쵸. 맞아요. 근데 야 한미반도체 저렇게 가네 이러고 사면은 네. 이제 물리는 거고 그래도 에코프로랑 한미반도체는 좋은 회사예요. 네. 진짜 막 이름 듣도 보지도 못한 그렇죠. 이상한 회사. 네. 산대 상폐됐어. 거래 정지야. 휴식 조각. 네. 이런 거는 이런 피해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극단적인 피해 사례이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펀드 매니저들이 기관에서 정부 자금이나 그런 큰 자금을 운용을 할 때 네. 기본적으로 하는 스터디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전체적인 경기 분석, 경제 분석하고 거시경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산업 분석하고 탑다운으로 쭉 내려와서 이 중에 어떤 산업이 좋고 이 중에 대장주는 뭐고 그다음에 실적 추정을 막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최소 2년은 실적이 우상향할 것 같아 라는 것들을 골라서 투자를 해도 실패를 하는 케이스들이 나오는 건데 그 정도 해서 해도 그리고 실제 탐방도 여러 번 가고 경영진 미팅도 해보고 회사 분위기도 보고 공장도 한번 살펴보고 진짜 제품이 많이 도나? 재고가 쌓여있나? 뭐 이제 이런 것도 보고 실사를 하고. 네네. 그러면 정말 일반 직장인들이 유튜브나 그런 그쵸. 거 뉴스 기사 몇 개 네, 보고 그렇게는 그런 게 안 정말 돼요. 위험하네. 제가 주변에서 물어봐요. 주식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네. 일단은